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키워드만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대통령이 전 정보국장 CIA 국장의 말하자면 신원조회를 박탈한 거죠. 비밀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언론사들이 대통령이 언론사가 적이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그 합동 사설을 실은 것, 또 오마로사라는 대통령과 어찌 보면 딸을 빼고는 가장 오래 일을 했었던 그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으로 해서 그런 그 스텝과 대통령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 그 가운데서 선거는 어떻게 되는가,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또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loud mouse, 별 내용 없이 큰 소리로 떠들기만 하고 불화만 일으키고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loud mouse, 당파적이다,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대통령이 존 브레넌이라는 전 CIA 국장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트위터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존 브레넌 전 CIA 국장이 비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대통령에 의해서 박탈당한 뒤에 어제 이제 또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매체의 하나인 MSNBC의 레이첼 매도우 쇼에 출연을 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에 취해 있다 하는 그 일들이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스타일과는 달리 대부분 이제 대통령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좀 점잖게 말을 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저잣거리의 얘기, 그래서 다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지켜야지 될 그런 품위와 예의에서는 벗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요. 이제 그런 말로 서로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2명이었었고요. 그리고 그게 저녁에 60명으로 늘어났다가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정보국, CIA의 전국 국장과 부국장이 가장 많고요. 그 밖에 이제 미국은 정보국을 포함해서 여러 이름이 붙여진 그런 곳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분명하게 이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존 브레넌이 대통령과 뜻을 달리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텔레비전 출연에서 그런 그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정보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가장 그 중요한 그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 그 사살 작전을 지휘한 사령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비밀 정보 접근도 금지시켜주면은 정말 나로서는 영광이겠다. 왜냐하면 존 브레넌과 같은 애국자와 프로페셔널이 일을 잘하고 했었던 그런 사람에게 뭔가 자격이 부족해서 비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했다면 why not me 하면서 윌리엄 맥레이븐 전 사령관이요. 은퇴한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한 네이비 실 출신의 사령관이지만 한 번도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사살 작전 이런 것을 성공하고 나서 텔레비전에 나온다던가 라디오, 신문과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철저한 프로페셔널이에요. 이 사람은 빈 라덴 잡는 사령관이었었던 사람이 텍사스 대학교의 총장을 나중에 지냈고요. 우리 네이비 실에게 황소개구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블루 프로그로서 그 같은 사람이 존 브레넌을 방어한 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당신의 행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세계 앞에서
우리를 망신시켰다. 그리고 최악은 계속 국가를 분열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직 정보국 출신들에게 이렇게 비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줘서 뭐 민간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게 하고, 특히 그 중요한 국가의 위기 상황 이런 때에 과거에 일을 해봤었던 사람에게 듣는다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커멘트 같은 것을 듣잖아요. 텔레비전이나 이런 곳에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박탈한 것이고, 대통령은 이 한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도 줄줄이, 그런데 다 러시아와 연관돼 있는 겁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그리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팔로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이거 위치헌트야, 마녀 사냥이야,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지지율과 지지하지 않는 그 비율에 따져보면 더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명 가운데는 꼭 그러면 오바마 시대의 CIA의 국장이나 부국장, 뭐 여러 정보국 산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아니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뭐 CIA 국장도 했고, CIA 국장 하다가 또 국방장관 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뭐 그런 식으로 클린턴과 부시 시절에 다 CIA 국장을 했던 조지 테넷 같은 사람, 또 아들 부시 시절에 그 포로거스 같은 사람,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어제 방송 끝나고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오바마 시절과 그 전에 부시 시절부터 국방장관을 했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원래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다 본인의 사람들로 채우지만 그때는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전쟁을 경험한 국방장관을 킵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그대로 킵했잖아요. 그 국방장관도 대통령이 존 브래넌의 비밀 정보 접속권을 박탈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이제 그 CIA 국장을 했었던 사람, 또 CIA 부국장을 했었던 사람들 다 그 포함이 돼서 70명이, 여기서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처음에 부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분위기 보고 어느 정도는 또 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으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인정을 하고 보좌하고 하려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번에는 그 전직들이기 때문에 현직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직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미국이 어느 정도는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회는 조금 덜하지만 의회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대통령이 이것은 너무 나갔다라던가 정말 잘못이라던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0명 이제 서명들을 다 했어요. 편지를 쓰고 서명을 하고 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트럼프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이름을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의견들을, 그 전에는 뭔가 이게 좀 소용돌이에 말릴 수도 있어서, 그리고 어쩌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의 뜻대로 국정을 펼치도록 봐줘야지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듣고, 또 오히려 좋은 뜻이 나쁘게 변색될까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석될까봐 조심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서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그 미국의 변화를 말씀드리고요. 대통령은 더 많은 사람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러시아와 관련해서 더 이제 그 비밀 정보 접속권을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뺏겠다고 하고, 수잔 라이스와 같은 유엔 대사까지 지냈던 사람도 오바마의 사람이니까 뺏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딥스테이트다. 그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뒤에서 거대한 힘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많이 어떤 프레임에 넣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뭐 커멘터리를 하고 개인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뭐 그런 사람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있는 일이고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 제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확고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었던 측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나오고 있구나. 미국은 슬프게도, 아주 슬프게도 굉장한 분열의 소용돌이를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로 인해서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때에 중국이 떠오르고 미국이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회복하기 힘들 정도까지 분열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는 것에 가장 선봉장이 대통령이구나 하는 슬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이 신원조회 같은 것을 박탈을 하려면 그런 뭐 기준이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자라던가, 이 사람이 마약에 빠졌다던가, 그런 때 그런 것을 박탈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뭐 선배님 하면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런 등등 해서 전직 CIA 국장까지 지냈던 사람, 뭐 무슨 뭐 부국장을 지냈던 사람, 유엔 대사를 지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밀 그 정보를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나라 상황 돌아가는 세계의 무대가 어떻게 가고 있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다는 아니겠죠. 현직 사람들처럼 그런 건데, 그런 것을 박탈당했습니다. 350개의 언론사, 보스턴 글로브가 주도를 해서 뭐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많은 뭐 마이애미 헤럴드 등등 뭐 그런 그 언론사들이 대통령이 너무 독재적이다. 언론과 정치는 언제나 긴장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론을 향해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은 그 페이크 뉴스라고만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는 사설을 실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신문사마다 조금 다르게 그 뜻을 함께 하면서 다른 사설을 실었고, 보스턴 글로브는 그 뉴욕타임스가 모여있었잖아요. 뉴욕타임스도 그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그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다 달라요. 신문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설을 쓴 그 신문사들을 쭉 그 주별로 이렇게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연결을 해놔서 캘리포니아주 하면은 캘리포니아의 뭐 샌호세 머큐리 뉴스 이런 식으로 링크를 내서 그 사설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신문 가운데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빠졌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야 여기에 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에는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과 같이 가야지 되는 신문이고 부자를 위한 신문이고 또 그 대통령의 세금 감면 정책 같은 것을 굉장히 지지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런 그 말하자면 일종의 운동 캠페인인데 이 캠페인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참여할 리는 뭐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요. 가장 큰 신문 가운데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참여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LA타임스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LA타임스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몇 회에 걸쳐서 도널드 트럼프가 왜 이게 안 되느냐, 그 대통령으로서 하는 것을 길게 여러 차례의 사설에서 실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따로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겠다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신문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위켄드 에디션에서 중복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이제 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토마스 제퍼슨이 정말 미국 그 당시에 헌법을 기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싸움, 미국의 그 파운더잖아요. 해서 신문이냐 정부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자신은 정부가 아니라 신문을 선택하겠다 하고서도 본인도 그 얼마 뒤에는 계속 또 그 언론이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이나 잘못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고개를 절레절레 그 들은 일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언론은 중요하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언론사들의 얘기였고요. 그에 비해서 디트로이트 뉴스 같은 것은 이 뉴스는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 저널리스트들이 너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 일조차 가리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다 하는 칼럼을 하나 썼고요. 그 칼럼리스트예요. 디트로이트 뉴스에 노란 핀리라는 칼럼리스트. 그런데 이 칼럼에는 트럼프 시대의 저널리스트들이 객관성을 유지하기도 너무 힘들다. 예전과 다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만히 지적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점잖게 넘어가면 그것을 정말로 어떤 경우는 막대 먹은 말로 그냥 그 본인이 그 원하는 본인의 방향대로 나가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수없이 많은 팔로워들이 대통령의 말이 정말인 줄로 믿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잖아요. 우아한 옷을 입고 가야지 되는 무대장에는 우아한 옷을 입고 가지만 시장에 저작거리에 정말 우아한 무슨 옷을 질질질질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길이 진흙길인데 할 수 없이 진흙탕 삿밭 싸움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그 언론사의 저널리스트들도요. 그래서 물론 뭐 진흙탕의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또 너무 우아한 말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 그렇게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는 저도 느끼고 있는 점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 트윗을 하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에서는 그 트윗이 거짓말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간격이 있어서 너무나 날마다 뉴스하면서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디트로이트 뉴스에는 세계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데 토니 셰퍼시 같은 런던 센터 for Policy Research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그 예로 지금 미군 유해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게 북한 핵협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해석은 차이가 있어요. 이라크 그 핵협상을 파기한 것도 얼마나 잘했냐. 러시아와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성공한 정책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 얘기를 다 하죠.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대세는 이제 뭐 350군데나 되는 신문사에서 사설로 썼으니까 영국 신문 가디언까지 써줬으니까 이것도 분열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몇 개월도 아니네요. 1년 더 된 것 같으네요. 티란이라는 책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아주 작은 책이에요. 아마 티라니, 폭정이라고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폭정을 한번 읽어보시지 않아도 돼요. 오늘의 미국 사이트에서 폭정이라고 찍으시면 나옵니다. 그 책에 대해서 리뷰한 것. 20몇 가지인가 됐던 것 같은데 저도 읽고 나서는 다 있죠. 대강의 이미지만 남아있을 뿐. 그 폭정에 예일대학교 교수인가가 썼는데요.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이 지금 2년이 되면서 상당 부분이 그 오버랩이 된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폭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지적했었던 것이 상당 부분 오버랩이 된다 해서 저도 한번 제 책을 한번 들춰보거나 조카에게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 방송을 한번 다시 들어봐야지 되겠네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마로사라는 백악관에서 일을 했고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됐는데 대통령이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어머 너 해고된 거 나 뉴스 보고 알았어. 나 너 해고된 거 몰랐어. 뉴스 보고 알았다니. 어떻게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대통령과 어프렌티스를 함께 했고 딸 빼고는 가장 백악관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을 해고하면서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죠. 오마로사에 전화를 걸어서 비겁하다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오마로사가
그 Unhinged라는 그 책을 쓰고 그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다,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대통령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여러 그 정신적인 그 능력이 본인이 처음에 알았던 2003년과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오마로사의 책을 읽고 나서 이번 주 화요일에 발간됐거든요. 오마로사가 책에서 쓴 것이 틀리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책 나오면 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책이 어떻게 또 완벽하게 다 맞겠어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틀린 것을 줄여가는 과정이지 모르고도 틀리는 건 많아요. 당장 좀 전에도 얘기하잖아요. 그 티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기억나는 것은 이미지밖에 없더라 하고, 이제 몇 가지 그 제목도 기억나고 뭐 굵은 줄기는 기억이 나지만, 그런 식으로 책이 뭐 몇백 페이지일 텐데 다 맞을 리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어려웠었던 그런 여성이고, 살기도 어렵게 살았고 출세를 향해서 굉장히 갖은 노력을 다 했었던 여성이고, 이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어프렌티스 시즌 1에서 9번을 출연을 했다고 하거든요. 백악관에서도 하는 일은 없이 뭐 봉급만 많이 받고 이리저리 튀고 뭐 이래서 동료들이 다 싫어했다고 하잖아요. 유일한 흑인인데, 유일한 흑인이었기 때문에 지내기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오마로사가 테이프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 200개 정도는 된대요. 지금 몇 개만 얘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과 그 대화한 것도 얘기했잖아요. 너 해고된 거 몰랐어 하는 것. 그리고 백악관의 상황실이 한 직원을 해고할 때 쓰는 방은 아닌데, 비서실장이 오마로사를 해고할 때 너 조용히 나가라, 아니면 조용히 나가면 백악관에서 일한 게 좋은 경력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하는 식의 오마로사는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테이프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뭐 대통령의 그 또 다른 대통령에 의해서 일하다가 지금 돈 많이 받고 다른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대통령이 언제 N자 월드를 썼느냐, 그 N자 월드를 썼다고 우리가 언제 고민을 했느냐, 그런 일이 없다고 팍스에 나와서 마구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논을 한 테이프를 또 녹음을 해서 그 테이프를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200개가 있고 비디오 테이프까지 있다고 해요. 본인은 왜 이런 걸 촬영을 했는가? 본인의 말에 따르면, 내가 이렇게 백악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정부패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믿는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는가? 그래서 내가 테이핑을 했다라는 게 오마로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사람이 원래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 받는 사람이건 받지 않는 사람이건 그것과 상관없고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오마로사 나한테 징징 울고불고 잡 달라고 구걸을 해서 배그에서 잡을 줬더니 천한 계층이야. That dog. 그 개. 그 비서실장이 해고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머리도 나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뭐 심지어는 강아지를 키우고, 강아지라고 하기엔 좀 크더군요. 개를 키우고 있는 한 그 신문사의 컬럼리스트가 본인의 개를 앉혀놓고 타이핑하는 사진을 찍으면서 개가 항의를 한다 하는 칼럼을 썼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도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기업 멘탈리티로 그 non-disclosure 계약을 다 백악관 직원들과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지 말라고. 그게 사실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 또 비밀이 아니면 개인은 말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해석을 하고요. 오마로사는 안 했다는 거죠. 그 텔레비전에서 어프렌티스 촬영하고 할 때는 했지만 그건 민간 기업이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그때 사인을 하라고 할 때, 그러면 뭔가를 사인하라고 할 때는 읽어볼 시간도 주고, 그 페이퍼를 변호사와 사인해도 되는지 상의할 시간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미국에서. 그런데 그때 직원들에게 무조건 페이퍼 주고 지금 당장 사인해라 해서, 다른 백악관 직원들은 뭐 대통령 마음 편하게 해준다면 하고 사인을 했는데, 오마로사는 이 사인은 안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책이 나왔고,
리얼리티 쇼 룰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리얼리티 쇼 룰이라는 게 트럼프 룰인데 트럼프 룰이라는 게 룰이 없는 게 룰인 겁니다. 오마로사도 그렇게 지금까지 행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확률이 많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테이프는 갖고 있고 그 테이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르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미 그 대통령 주변에서는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 오마로사는 그럴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들을 할 것이다. 그쪽에서 난 다 준비됐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만약에 이 일이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직전인 10월쯤에 테이프 같은 거, 비디오 테이프, 결정적인 뭐 스모킹 건 같은 그런 것을 터뜨린다면 그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악의 상황은 그럴 수도 있다는 이 오마로사가 뭔가를 지금 불씨는 있죠. 그런데 큰 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선거는 이번 주에도 치러졌는데 민주당은 다양성, 공화당은 트럼프 이렇게 그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다 떨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은 대부분 예비선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특별선거에서는 진 사람이 많지만 왜냐하면 특별선거라는 것은 마지막 그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일반 그 본선거에서는 극단적인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하니까 예비선거는 이제 그 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니까 그 당 사람들만 그 후보에게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당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팀 폴렌티라는 그 전 주지사였었던 사람도 미네소타에 이 사람도 트럼프의 그 헐리우드 테이프 돈만 있으면 여자는 맘대로 주무를 수 있어 하는 그 테이프이 나온 뒤에 트럼프를 비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에 뭐 법안이라든가 다 지지를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 사람을 떨어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있고 그 정도로 공화당은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넘어서 트럼프에 충성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줬고요. 붙여주고 떨어뜨려주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여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성전환자 뭐 주지사 후보도 나왔고요. 예비선거에서 버먼트주에서 무슬림도 나왔고 뭐 인디안계도 나왔고 굉장히 인종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좀 그 다양한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 하고 답변한 사람이 75% 정도 나왔고 상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슈죠. 지금 헬스케어 이것도 트럼프 측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헬스케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 특히 아파서 아픈 사람들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병원에 못 간 사람이 병원에 가게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좀 불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민 이슈는 대단하죠. 아직도 550명이 국경에서부터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어린이들이 500명 조금 넘게 550명은 아니에요. 왜 550명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500명 이상이 517명인가 그런데요. 부모와 못 만나고 있는데 부모가 이미 추방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나? 부모를 다시 데리고 와야지 되나?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헬스케어 부분도 그래요. 일부 제약회사에서 몇몇 약은 약값을 올리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말아라 하니까 내리기도 하고 아직 내리지는 않고 아직 올리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제약회사 돈 더 많이 벌어주게 하고 보험회사 돈 더 많이 벌어주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마 케어, 그 어포러블 케어 액트가
암에 걸렸던 사람, 당뇨병 증상 아주 심한 사람도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받아주게 돼 있는데 이 그 오바마 케어를 지금 점점 보조금 안 줘서 없애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보험회사에서는 점점 암 환자, 당뇨병 환자 받지 않습니다. 받으려면은 부자들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돈에 상관이 없으니까 돈 너무 많이 받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받고 그 점을 이제 잊으면은 안 되겠죠. 유권자들은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돈 벌어주는 정책이지 그 사람들 돈 못 벌어주는 정책 아닙니다. 오바마 케어가 돈 못 벌어주게 하는 정책이죠. 돈 없는 사람 살리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하원이 다수당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화당 표가 결집될 것이다 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요.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는 사실은 이 정도로 전방위적인 아니었어요. 언론과의 전쟁, 또 전직 CIA 국장 그 비밀 정보 접근권도 빼. 맘에 안 드는 사람은 무조건 다 페이크라고 해. 밟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빌 클린턴은 사실은 여자 문제, 모니카 루윈스키 그렇다고 모니카 루윈스키를 무슨 장관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일로 인해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탄핵 재판 들어갔을 때 하원에서는 탄핵시켜라 하고 찬성했잖아요. 다만 상원에서 그게 이런 탄핵의 사유는 아니다. 잘못은 됐지만 이렇게 돼서 벗어나긴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빌 클린턴을 주변으로 얼마나 모여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욕먹는 사람이 정말 그 페미니스트다라고 앞에 많이 나섰고 했었던 여성들이잖아요. 그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빌 클린턴의 그 여자 문제, 그런 문제를 감싸고 돌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면 더 트럼프 주변으로 공화당이 뭉칠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코너에 밀려 있을 때 뭔가 잘하잖아요. 뚫고 나오는 것을. 왜냐하면 극단적인 성향의 일을 배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랑스 그 혁명 기념일 퍼레이드를 보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을 결국은 올해는 못하게 됐어요. 국방부에서 지출해야지 되는 돈이 있고 이것을 워싱턴 DC에서 한다고 하니까 탱크도 가지고 와야지 돼, 보험도 들어야지 돼, 뭐 등등 나중에 청소해야지 돼. 그런 그 여러 가지 예산을 그 워싱턴 DC에서 다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1,000몇백 달러 된다 하면은 $8,000만 워싱턴 DC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시큐리티가 또 있잖아요. 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대통령도 참석하고 중요한 사람들 쫙 다 나올 텐데 길에서 밖에서 닫힌 작은 공간도 아니고 할 때 해서 뭐 8,000몇백만 달러 워싱턴 DC의 그 블랙 여성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하니까 더군다나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돈도 이렇게 많이 들고 국방부의 돈도 이 돈은 안 된다 했고 대통령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뭐 존 브레넌의 비밀 정보 접속권 같은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없애버릴 수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연관된 문제고 해서 그러니까는 국방부가 그 정도의 돈을 지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돈을 그렇게 줘야지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못하게 되면서 이 워싱턴 DC 시장을 되게 욕했죠. 그 트위터에서 뭐 어디 조그만한 동네 정치인이 워싱턴 DC 정치인을 로컬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컬 정치인이 뭐 돈을 그렇게나 많이 요구를 해서 할 수 없게 됐는데 11월 11일에 이번에 그냥 뭐 그 퍼레이드에 하고 뭐 내년에 하든가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워싱턴 DC의 그 로컬 정치인이 그래 내가 워싱턴 DC의 바로 그 시장이다. 그 화이트하우스에 있는 리얼리티 쇼 그 사람에게 내가 현실이 이렇다고 알려준 워싱턴의 시장이지 하고 리트윗을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제 작은 그 동네 워싱턴 DC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로컬 정치인도 대통령에게 이 정치인은 물론 민주당이에요. 블랙이고요.
제가 블랙 이골을 2번 말씀드리게 된 것은 괜히 뭐 오해하시지 말라고요. 민주당에 블랙이 많아요. 그리고 공화당에 아시안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화당에서 아시안들은 들러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화당에서 내가 소수인종을 그 공화당의 성향에 맞지 않게 특별히 보호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수인종에게 더 까다롭게 구는 게 공화당 속의 소수인종이죠. 에이시안을 포함해서요. 그런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민주당이 워낙 그 소수인종이 많으니까 당연히 블랙이고 민주당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퍼레이드를 못하게 된 것은 미국의 제향군인들이 아니 9,200만 달러 있으면 우리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라. 대통령이 그 퍼레이드 보고 싶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중공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프랑스는 혁명기념일이라고도 하지 일이기나 하지 무슨 그런 퍼레이드가 뭔 소용이 있다고 그게 오히려 미국 정말 창피한 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못하게 된 거고요. 그만큼 이제 그 로컬 정치인과 백악관의 대통령과도 이제 대척점에 오는 거예요. 점점 그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그 제향군인의 날에는 앤드류 공군 기지에서 예정대로 그 큰 퍼레이드 그 펼쳐진 것에 아마 그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좀 심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스티븐 밀러라는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의 그 젊은 자문이 그 난민이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여행 금지령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티븐 밀러의 엉클조차도 밀러가 유택의 뿌리를 잇고 있네. 본인의 그 할아버지가 벨라루스에서 자유의 여신상으로 이렇게 이민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불러들여서 오늘의 작신 스티븐 밀러 백악관에 들어가 있는 조카가 있는데 이렇게 그 얘기를 인터뷰에서 폴리티코와 했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빡빡하게 굴고 있고요. 유색 인종은 싫은 거예요.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는 그 유색 인종은 아무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개라고 하고 애니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유색 인종에 대해서. 네, 펜실베니아의 카톨릭 성직자들이 70년 동안 301명이 1000명의 소년 소녀를 그렇게 험하게 그 고통을 줬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그 프란치스코 교황도 2 단어로 shame이라는 단어와 sorrow 비통한 그 슬픔과 부끄러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희생자들의 그 얘기를 듣고 이 뿌리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년 동안이나 대배심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런 기록도 다 갖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뭐 바티칸에 보고도 하지 않고 처리하고 바티칸에 보고해도 그 사람 내쫓아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구로 그럼 옮겨라. 이런 식으로 보스턴에서 있었던 그 스팟라이트 그 팀이 취재한 그것과 똑같은 것이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은 2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사람 뭐 예수의 소속의 뭐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 2명 너무 많은 거다. 1명도 없어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지금 이제 워싱턴에 그 추기경으로 있는 한 분은 원래 피츠버그에 있었을 때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성직자를 처벌을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바티칸에서 처벌하지 말아라. 다른 데로 옮겨줘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기경이 우엘이라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 추기경이 복종하지 않았어요. 바티칸의 명령에. 그리고 바티칸을 갑니다. 가서 결국은 왜 안 되느냐 하고 바티칸을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 어린이에게 피해를 준 그 성직자가 다른 교구로 가서 멀쩡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거를 못하도록 어린아이를 보호하시옵시고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못하도록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다른 그 캐톨릭 성직자 가운데는
아니, 성직자가 그 기간에 5천 명이 넘었는데 5천 명 가운데서 300명의 성직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건 너무 많은 겁니다. 한 명이라도 일어나지 말았어야지 될 일이에요.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했는데요. 요즘은 모든 뉴스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가려진다는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남북, 동아시아 이런 공동 번영을 위한다. 철도 산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얘기를 했어요. 광복절 정부 수립 70주년 연설에서, 경축식 연설에서 그에 대한 미국의 이제 중요한 언론의 반응은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 아닐까? 물론 그 정치 운명을 북한 쪽에 걸긴 했지만 지금 또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너무 이상적일 수 있다. 역효과일 수도 있다. 평양은 좋아하지만 워싱턴이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설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막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였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제 이런 우려나 모든 것들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곧 북한을 방문을 하겠죠. 그리고 2차 그 트럼프 대통령과 누구죠?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사이가 벌어지는 일은 없다고 보고요. 그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잠깐 전해드리면, 같은 한국에서는 광복절 70주년 경축일 연설을 했지만, 아키히토 왕은 내년에 물러나니까, 살아있을 때 그 신이었던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 히로히토가 일으킨 그 전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종전 기념일이 이번에 그 8월 15일이었습니다. 아키히토 왕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89년도에 그 이후에 95년부터는 조금씩 미국이 일으켰었던 그런 전쟁 같은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현을 하고 이를테면 사과하는 그 일본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 뭐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섬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니면서 그것이 아버지와는 다른 노선, 뭔가 그 수정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가장 강력하기도 했었고요. 아버지가 그 전쟁에서 졌다고 그 라디오로 얘기를 할 때가 11살이었었잖아요. 그 파괴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아들은 알기 시작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미국이 일본을 이제 그 점령 국가로 해서 이제 그 한국전 전후로 해서 미군정이 그 일본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퀘이커 교도인 영어 선생님이 아키히토 왕에게 평화의 어떤 그 소리, 평화의 음율, 멜로디를 많이 전해준 거죠. 퀘이커가 그런 교도잖아요. 그 평화, 싸우지 않고 전쟁을 싫어하는. 그래서 아키히토 왕이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계속 그런 것을 조용히 키워왔겠죠. 오키나와 섬에 갔었을 때 그렇게 본인을 내게 정말 수류탄을 맞을 뻔했었던. 그래서 그 뒤로 10번을 더 가서 무릎 꿇고 앉고 뭐 일본식으로 뭐 다다미 방에 앉고 했었던 이 아키히토 왕의 마지막 메시지는 세대가 달라지고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다시 전쟁을 기억하고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파괴의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준 아키히토 왕,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종전선언과 핵리스트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약 한 달 전부터 잡지 애틀란틱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이제는 그 뉴욕타임스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북한이 주는 핵리스트가 100%라고 믿고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없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뭔가가 잘 돼야지 본인의 정치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정치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받고 종전선언을 해줄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이 얼만큼이나 요구하고, 얼만큼 요구한다는 게 얼만큼 덜 주고,
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것은 순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누구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구구절에 가잖아요. 구구절에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구구절에 가서 여러 가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논을 하고 오겠죠. 뭐 이를테면 뭐 중국은 빠져도 좋다. 빠지면서 종전 선언부터 받아내라. 그리고 나면 평화협정으로 가고 미군 철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런 뜻에서 큰 뒤의 것을 보고 아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구구절에 가서 못을 박아주고 올 수도 있잖아요. 난 종전선언에 뭐 중국은 안 들어가도 돼.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말의 범위가 조금 높아지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선언 저기 뒤에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 당장 나의 정치 이 앞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쉬워질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게 명분이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미국이 뭐 중국이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중국이 자연스럽게 만약에 빠져준다고 한다면 뭐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미국 언론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뭐 못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읽고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김정은과 합의를 한다면 미국은 더 종전 선언을 해주기가 쉽다는 얘기고요. 또 유해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좋은 제스처이긴 하지만 이게 핵 협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미국의 의회에서도 대통령과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존 맥케인 국가방위법인데 7천억 달러 예산안이거든요. 여기에 세계에 관한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고 군인에 관한 처우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끼워 넣은 겁니다. 22,000명 아래로 주한미군을 철군할 때는 그게 왜 미국의 이익에 더 좋은 건지 줄이는 것이 그것을 증명을 해야지 된다. 대통령 마음대로 못한다 하는 것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이 맘대로 중지하고 나서 미국 의원들이 딱 이건 공화당 민주당 합쳐서 한 거잖아요. 대통령 공화당은 요즘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지 되니까 잘 보이면서도 이 마지막 선은 딱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블룸버그 뉴스가 예상을 하고 있기로는 뭐 웬디 커틀러 전 협상자 등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기는 해요. 3월 달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하면서 그때 자동차 관세는 안 하기로 이미 합의한 것 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카드를 만지작 한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좀 봐야 되겠네. 우리는 어떻게 돼? 하고 이랬는데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미국에서 아레사 프랭클린의 노래를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음악적인 천재인지는 공감을 하고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는데 제가 슬퍼 있을 때도 아니었는데 슬플 때가 있어요. Amazing Grace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뭐 Respect 같은 노래도 신나게 부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미닝이 있잖아요.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은 물론이고요. 원래는 그게 남자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아레타 프랭클린이 여자로 하자 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여성은 76세에 숨졌으니까요. 소울의 여왕, 소울만 한 게 아니죠. 가스펠에서 블루스, 락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2015년도에 케네디 센터에서 노래를 할 때 보니까 극적인 끝까지 다 올라가던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장암으로 숨진 이 프랭클린을 아레타를 그리워할 것이고 아무도 그의 자리를 리플레이스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요즘에 저녁에 밤에 무슨 시사 쇼에 같은데 보면은 이 아레타 프랭클린을 기억하면서 젊은 요즘에 잘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있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우선 나중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집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 몸집이 있죠. 성량이 있죠. 겪은 게 있잖아요. 12살 때 첫 아이를 낳고, 15살 때 또 둘째 아이를 낳고, 아빠는 다르고, 그 뒤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아이가 넷인데 아버지들이 다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통, 아버지는 총 맞아 숨지고, 어머니는 10살 때 숨지고, 그 아버지를 또 지키고, 이혼하면서 무슨 알코올 중독도 하고, 수많은, 저는요, 근데 제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노래할 때 보면은 막 정말 우아해요. 옷을 너무 우아하게 잘 입는 거예요. 어찌나 우아하고, 인사할 때도 어찌나 우아한지,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입으니까 큰 홀에서 인사할 때 이제 가슴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파여지잖아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인사할 때도 보통 때 어떤 경우는 이제 많은 젊은 가수들이 인사다운 인사도 아닌데도 다 옷을 다 내놓고 인사할 때도 왜 또 가슴은 가리나요? 그런 것도 이상해요. 어떤 경우는 그래야 되지만. 그런데 이 사람 이제 드레스를 입었으니까요. 가슴을 이렇게 가리면서 인사할 때도 얼마나 우아한지 너무 멋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가수가 아레사 프랭클린이 흑백 분리가 되는 그런 행사에서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기 안 간다고. 자긴 거기 안 간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1940년대, 50년대를 다 겪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아레사 프랭클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말이라도 같은 느낌이라도 여러 가지가 다르다 생각이 되는데, 빌 클린턴 부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0년 넘게 우리 영혼을 일깨워줬었다. 한없이 우아했지만 예술 혼에 있어서는 정말로 단호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버락 오바마, 미국은 왕족이 없는 나라다. 그러나 지난 60년 이상을 정말 왕족처럼 우아하게, 그리고 노래할 때마다, 프랭클린이 노래할 때마다 신성함을 느끼곤 했다. 케네디 센터에서 이제 메달 받고 노래를 하는데 그 옆에 메달 받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캐롤 킹까지, 대통령 부부. 하고 첫 소절을 아레사 프랭클린이 노래를 하니까 오바마가 눈에 눈물을 이렇게 딱 훔쳐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캐롤 킹은 캐롤 킹이잖아요. 캐롤 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이걸 감추지 못해서 캐롤 킹이 가장 화면에 많이 나왔는데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우리 역사를 느낀다. 힘, 고통, 어둠과 빛,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모든 시름을 잊고 그저 우리를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가 잘 아는 사람의 가족의 애도를 표한다. 그가 아레사 프랭클린이 여러 차례 나를 위해서 일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더군요. 나를 위해서 일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캐슬이라든가 애틀란틱 트럼프 타지마할 같은 데서 공연한 것을 얘기를 하겠죠. 멋진 사람이었다. 놀라운 유산을 남겼다. 또 이제 뒤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으로부터 위대한 재능의 목소리를 남겼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이 문장에서 여러 차례 나를 위해서 일했다. 이걸 제일 먼저 놓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저도 좀 그랬어요. 그렇게만 말을 해야지 되는가 꼭, 내 호텔에 와서 많이 노래를 해줬다. 이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까지 느꼈고요. 위켄드 에디션, 잠깐 다음 주를 리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터키와 일이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터키 대통령도 지금 최대한 지렛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언젠가부터 이 터키의 타입 에르도안이
독재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굉장히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잖아요. 미국인 성직자가 터키에서 뭐 쿠데타를 도왔다, 이 테러리스트를 도왔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해서 감옥에 가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주라 하니까 가택연금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터키가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과 뭐 중동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 그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나토 가입국인데 나토에서 만나서 서로 그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 풀어주기로. 그런데 가택연금을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 말을 뭘로 아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터키 대통령도 미국에 요구하는데 미국도 안 들어주고 있어요. 지난해 2016년이었었죠? 17년이 아니고 16년이었었죠. 터키, 아니죠. 지난해였던가요? 혼돈돼요. 숫자는 항상 혼돈됩니다. 어떤 때는 역사적인 사건까지. 그래서 터키의 그 쿠데타의 를 조정을 했었던 터키인 성직자를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펜실베니아 중가에 살고 있는데, 그럼 내 나라 맞바꾸자 하는데 미국도 지금 주지 않고 있고요. 그 터키 성직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터키는 지금 이것도 러시아만 좋아해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지금 다 러시아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터키가 러시아와 오랜 앙숙이잖아요. 예전에 그 구소련이었을 때에 그 러시아가 살금살금 터키가 갖고 있었던 과거에 그 제국 시대에 갖고 있었던 것을 다 야금야금 먹었으니까 얼마나 서로 앙숙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렇게 나빠질 경우에 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터키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른 대통령 같으면 굉장히 이 문제를 싫어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러시아만 지금 좋아해요. 터키와 미국이 이렇게 되면. 그런데 터키의 그 대통령이 끝까지 미국과 이렇게 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경제 같은 것도 너무나 그 중요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터키가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그 터키 그 국영 은행까지도 압박하고 있긴 하지만, 서로 뭐 경제 제재하고 압박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어떤 그 군사적인 거, 그런 것은 정보와 군사적인 것은 교류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잖아요. 군사와 어떤 그 정보 교환 같은 거. 터키에 그 기지가 있으니까, 미군의 군 기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하다가 풀어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쿠데타 2016년이네요. 2016년. 기억났어요. 그렇죠? 2016년 쿠데타였어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너무 빨리 지내와가지고 2017년과 2018년은 자꾸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적절한 순간에 풀지 않을까? 그런데 이 터키 대통령도 보통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게 많아요. 일단은 자신의 권력을 제일 위에 둔다는 것.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국민은 굶지만 본인의 기반은 더 단단해진다는 것.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를 무시를 해. 터키는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국의 뒷 역사에. 미국이 우리 대통령을 무시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기는 하더라도, 풀어줄 수 있어요. 당연히 풀어주더라도 뭔가를 더 받고 풀어준다던가 더 큰 명분,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터키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거래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 그러나 트럼프와 터키 대통령이 싸우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싸우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에르도간 대통령이 싸우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또 에르도간도 굉장히 비상사태를
본인에게 좋게 돌리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스터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지진 않고 어느 부분에서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다음 주에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대통령이 오늘 트윗을 해서 센서십이 뭐 어떠냐, 이 미국의 그 소셜미디어가 전부 공화당에게만 나쁘게 하네. 이게 이제 딥스테이트 음모론이잖아요. 그 숨은 그 권력이라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알렉스 존스 그 인포월즈의 그 사람을 지금 뭐 트위터도 일주일 정지시키는 등 다 없애버리고 내리고 하니까 보수의 입막음을 한다 하는 얘기가 그 되는 거잖아요. 공화당과 보수의 차별을 하고 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된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뭐 센서십, 검열이라는 얘기까지도 했고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CNN과 MSNBC는 또 검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CNN, MSNBC는 검열을 해야지 되고 이 그 소셜 미디어가 보수, 더군다나 이제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은 거짓을 굉장히 위험한 거짓과 음모를 많이 퍼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룰에 어긋났다는 건데 그런 것을 그 내리치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두 개의 서로 같은 얘기를 다른 요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또 팍스 앤 프렌즈를 그 아침에 보고 나서 트윗을 대통령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팍스 앤 그 프렌즈와 브레이트바트 이런 그 매체와 대통령은 거의 한 몸이에요. 누가 먼저냐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팍스 뉴스의 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팍스를 따로 보도해드리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팍스의 얘기고 팍스의 얘기가 대통령의 얘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새로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여러 개의 트윗을 했는데 그런 얘기도 했군요. 또 오래전부터 보수의 그 운동가들은 주 정부의 그 검찰총장이 이거 소비자 사기로 어떻게 그 소셜 미디어를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 단속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요즘 계속 팍스에서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진보가 표현의 자유를 이용을 한다 그런 도구를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알렉스 존스라는 그 샌디욱 초등학교의 총격 사건은 가짜다. 다 배우가 죽은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엎어져 있던 거야. 땅에. 이런 얘기도 하고 9.11 사태는 정부가 저지른 일이야. 음모론도 얘기를 하고 또 그 플로리다주에서 고등학교에서 하이스쿨 일어나서 아이들이 총기 규제해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막 구박하고 했었던 사람이 알렉스 존스인데 대통령도 알렉스 존스 쇼에 출연을 했었어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센서십 그 소셜 미디어에서 이 문제도 다음 주에 굉장히 주목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네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숨졌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받은 유엔 사무총장이죠. 미국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했었고 반기문 사무총장 이전에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코피 아난과 비교가 많이 됐죠. 80세로 사망을 했는데 가나의 아들로 본인이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굉장히 그 책임감을 느끼고 아프리카 개발 같은 것에도 굉장히 많이 그 힘을 그 보탰었던 사람이죠. 62년부터 유엔에서 일을 했었어요. 유엔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요. 다음 주 시작을 또 코피 아난 뉴스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오늘 조금 길어졌어요.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 제가 위켄드 에디션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중요한 많은 뉴스를 다뤄왔는데 그것보다는 많은 중요한 뉴스 다 알아야지 되지만 더 알아야지 될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알아야지 될 이슈 몇 가지 정도로만 이 위켄드 에디션을 이끌어 나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중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첨가하고요.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조금 새로운 이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